새벽녘 공항,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질려버린 그 손가락들이 낡은 가방 손잡이를 마치 구원줄처럼 움켜쥐고 있었죠. 가방 깊숙한 곳, 그녀가 비행기표보다 먼저 챙겨 넣은 건 여권도 합격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장의 종이 추천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 문장들이 적힌 그 가벼운 종이가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회나 완벽한 스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끔은 그저 단 한 문장이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제 26, 서연의 하루는 늘 남들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화장품 매장의 계산대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어두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교재의 낯선 글자들을 쫓는 눈동자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결코 흐려지지는 않았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집세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현실 말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 지독한 겨울, 그녀는 병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서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쪽잠을 잤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건넨 물 한 잔과 한마디, 보호자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태도, 그녀는 한국의 선진 요양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꿈을, 아니 살겠다는 목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점심을 굶어가며 산 교재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1시간 반을 걸어야 했던 밤거리의 한기, 그리고 치러진 첫 시험, 결과는 8점 차이로 낙반이었습니다. 그 8점이 마치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방도 풀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 딸의 모습을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이 제 살에 닿는 듯했죠.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결과가 조금 늦게 오는 것뿐이지. 그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그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죠. 두 번째 시험의 압박이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올 무렵이었습니다.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은 그녀의 곁으로 짙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죠. 한국 연계 프로그램을 이끄는 녹주 대표였습니다. 그는 성적표나 잔고, 증명서 따위를 요구하는 대신 그녀의 쾌한 두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는 서연에게 그가 던진 말은 기미였습니다. 안 될 이유를 찾아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피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끝까지 버티는 자의 굳건한 표정을 완성하고 있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꿰뚫어보는 자의 서늘한 선고와 같았죠. 짙은 그림자 속에서 진짜 관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합격을 좌우할 서늘한 족쇄, 바로 비자 심사와 추천서라는 이름의 문서였죠. 유학원 거강꾼들의 조언은 한결같이 천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반드시 귀국하겠다는 거진 맹세를 종이 위에 받아 넣으라는 거였으니까요. 목표를 화려하게 부풀려야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뻔한 협박. 하지만 그녀는 그 위선의 서류 더미 앞에서 차갑게 멈춰 섰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그녀는 결국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 아주 위험하고도 정직한 부탁을 건넸습니다. 미래를 섣불리 확신하는 거지 약속 따위는 적지 말아 달라는 거였죠. 자신도 모르는 앞날을 남이 장담하는 건 가장 기만적인 진심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매일 밤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적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비자라는 얄팍한 기술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건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한 배팅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녀의 차가운 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문장들이 활자로 박혀 있었죠. 미래를 대리하여 활약할 수는 없지만 매일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그녀의 태도만큼은 철저히 신뢰한다는 묵직한 증언. 그 건조한 활자들을 눈으로 훑어내리던 순간 메마른 줄만 알았던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각을 면하려 달렸던 새벽과 줄인 배를 움켜쥔 점심시간. 그 처절했던 고독이 타인의 언어로 완벽히 해부되어 인정받는 최초의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진심이라는 물은 감정이 이 거대한 심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대사관 앞 끝없이 늘어선 줄 속에서 그녀는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암기했던 기계적인 모범 답안들이 유령처럼 떠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그 거짓된 대본들을 미련 없이 폐기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면접관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이 험난한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그 좁은 방을 가득 채웠죠. 그녀는 자신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치명적인 고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수백 번의 포기할 순간을 겪고도 결국 버텨냈다는 서늘한 사실만을 담담히 내놓았죠.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린 그 무모한 정직함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낡은 매장 창고 구석에서 기묘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그녀의 목을 조르던 비자 심사가 마침내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합격의 환희 속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번호를 누른 사람은 피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모한 진심을 지지해준 단 한 사람, 녹주 대표에게 울먹이며 맹세를 쏟아냈습니다. 진짜 가서 죽을 듯이 일하겠다는 그녀의 다짐에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뼈를 깎았으니 기회를 얻은 것에 미안해하지 말라는 완전한 허락이었죠. 가난이 뼛속까지 스민 사람은 정당한 기회를 움켜쥘 때조차 지독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그저 배우러 가라는 그 말은 그녀의 영혼을 올가매던 사슬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달콤한 고원이 아니었습니다. 턱없이 높은 언어의 장벽과 뼛속을 파고드는 이방인의 한기가 매일 밤 그녀를 물어뜯었죠. 낮에는 요양원에서 병든 몸들을 감당하고 밤에는 낡은 식당의 기름때를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터질 듯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돌아오는 매일매일이 끔찍한 사투였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짐을 싸며 모든 것을 던져버리려던 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한계선에 다다른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 또다시 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시간의 형벌을 견뎌온 사람. 그 활자들이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무너지려는 무릎을 억지로 다시 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지옥 같은 피로 속에서도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말이 서툴러 생겨난 그 느릿한 침묵으로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기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치매 노인이 입을 열어 서두르지 않아서 참 좋다는 속마음을 꺼낸 순간 그 느림은 마침내 타인의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료식 날 화려한 폭죽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식장 구석에서 저는 가장 거대한 승리의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죠. 그녀의 손끝이 조용히 더듬어 내려간 곳은 그 낡은 추천서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삶으로 증명했다는 묵직한 선고가 적혀 있었죠. 그 종이 쪼가리는 오만하게 미래를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현재를 어떻게 버텨왔는지 뼈아픈 과거를 정직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그 건조한 기록이 오히려 이방인의 땅에서 그녀를 가장 단단한 무쇠로 벼려냈으니까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을 때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은 딸의 미세한 변화를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전에는 늘 무언가를 억지로 짓씹으며 버티는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비로소 자기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완벽한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뒤집을 거대한 기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건 결코 대단한 기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누군가의 핏발선 진심이 담긴 그 한 문장만이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스스로가 끔찍하게 작아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버티느라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를 악물고 버텨낸 그 지독한 시간들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세상이 당신을 향해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묵묵히 견뎌낸 그 고통의 하루하루는 결국 당신을 증명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테니까요. 비자라는 차가운 제도의 벽보다 먼저 그녀를 통과시킨 건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투박하지만 완벽한 진심이었습니다. 인간은 받은 위로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타인에게 온전히 건넬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진화하는 법이죠. 당신의 멈춰버린 인생 역시 누군가 건넨 그 묵직한 한 문장에서 다시 태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그녀에게서 목격했던 그 찬란한 진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기록이 당신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이라도 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을 다시 살게 했던 그 뜨거운 한 문장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